네, 종목 통해서 내일장 단서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5가지 이슈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일본의 3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내주 방미가 있고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웹툰 도서관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3가지 이슈 짚어볼 텐데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체크되어 있는 위 3가지의 이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각각의 이슈별로 별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께서는 별 4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0.5% 정도 상승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금요일 날 휴장이죠.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 파생 그 상품에서의 어떤 좀 변동성도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수급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부터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미국 증시 내에서 옵션 만기일 마무리가 되고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충분히 좀 오늘에 이어서 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금요일 날 만약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휴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좀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장에서 미국 증시 흐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본장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마무리가 괜찮게 좀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기에도 괜찮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멘텀이라던가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가지고 좀 수익의 기회를 많이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일장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살짝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 찾아보니까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이 2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또 파월이 노동시장이 견조한 상태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진 않겠죠?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단은 그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봐야 돼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난 호재로 인식을 해서 급등이 나온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좋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들 연준 푸시라던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연준에서 좀 개입을 해서 금리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정화를 시켜줄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발언을 통해서 그 기대감을 후퇴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일부 좀 그런 기대감이 후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분위기를 일단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분위기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은 2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2번째 이슈는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내주 방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조선과 LNG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번째 이슈 이사님께서는 별 5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제일 크게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도 관세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유럽 국가들과 이제 만나서 협상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인 관세 협상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실 트레이딩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날짜가 확정된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날짜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상무 부총리하고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좀 방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확정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아마 그 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안덕근 산업장관 같은 경우에도 무역 대표부 쪽의 그 인물과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조선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좀 그 관세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기도 하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에너지만 사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대감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LNG 그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거의 테마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양철관이라던가 그리고 뭐 넥스틸이라던가 기존의 관광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에 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그리고 익숙하신 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조선 쪽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그 전까지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가 좀 체결이 될 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 지금 이전에도 관세 협상 기대감에 좀 한번 튀었다가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저렴한 구간에 있고 싼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뭐 방미하고 뭐 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되면서 이제 악재가 좀 일부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됐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자동차들 중에서도 좀 과대 낙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모멘텀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업종들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회복이 가능한 업종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다시 또 올라오면서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선주가 좋을 것으로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선주를 중장기적으로 잠시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되는 입장으로는 관세가 다시 또 좋게 흘러간다면 예를 들면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한번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컨더리 관세 이슈가 요즘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너무 안 좋은 방향성이기는 한데 네. 만약에 관세가 뭐 맘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기대하던 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좀 비슷하게 관세 뭐 회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뭐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좀 사실 뭐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수급이 부재한 상태에서 거의 개인들 수급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이라던가 단기 트레이딩성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만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관세에 대한 좀 영향도가 적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최근에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엔터라던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장세가 이어질지 인사이트 얻어봤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웹툰 도서관 방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별 3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방금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거의 개인 수급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업종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정책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까지는 조기 대선이 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정치 인맥 테마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치 인맥주들에서 정치 테마주들로 이제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는 뭐 관련된 산업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또 수급이 한번 쫙 몰려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다른 쪽으로 몰려가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당연히 매매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올라오는 종목들을 뭐 급등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좀 눌렸을 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좀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웹툰 도서관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구 쪽에 위치한 웹툰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도서관에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그 일정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이전에 콘텐츠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같이 올랐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보여줬고요. 뭐 미스터 블루라던가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일부 테마 종목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하고 거의 상한가 가깝게 좀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흐름들을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실 일정이기 때문에 내일 뭐 아침까지는 충분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당일이기 때문에 그 당일날에는 좀 윗골이 달 가능성 그리고 단기 세론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좀 무리해서 내일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이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좀 거래량이 실려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좀 쉬어가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내일 같은 시장에서는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책 테마로 순환매가 진행됐던 업종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의료 AI라던가 그냥 뭐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로봇이라던가 이런 뭐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선별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저는 좀 의료 AI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AI라던가 의료 AI 이건 좀 같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방법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책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각각의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는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내일은 이슈가 있는 당일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웹툰보다는 의료 AI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사님, 어떤 종목일까요? 방금 AI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카페24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페24는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군들로 그동안에 좀 많이 거론이 돼 왔었고요. 이전에 작년 이번 연도 2월까지 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최근엔 다시 한번 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은 작년 4분기죠. 그러니까 작년 분기까지 했을 때 굉장히 좀 실적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나서 이때 한번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래 하단에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흐름이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좀 테스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그 유튜브 쇼핑에 대한 어떤 성장이라던가 그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 이런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성장세를 좀 반영하고 있는 좀 유일한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팔란티어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란티어랑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올라올 때 카페24도 같이 올라오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이런 형태로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매수는 오늘 사실 7%대로 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정찰병 정도 보내놓고 좀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담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한 55,000원까지는 열어두시고 분할로 담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8,000원 전고점 구간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이사님께서는 카페24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로는 6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2,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란티어랑 좀 주가가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팔란티어가 사실 미국 증시 안에서도 그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는 뭐 국방 관련주라고 알고 계시기도 하고 안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이제 안보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된다던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된다던가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그렇게 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따라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작년부터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꺾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이 좀 꺾이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는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지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성장주들 뭐 로봇이라던가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일축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형태로 좀 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 어떤 좀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그리고 뭐 AI라던가 그 로봇 이런 좀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AI 쪽, AI 의료 이쪽들은 뭐 정책이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연 이사님께서 카페24까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주연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